메르스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집단으로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4자 협의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외면으로 농로를 오가는 길이 막혀 큰 도로에서 농기계를 몰아야 하는 농민들이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전공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학과의 영역을 허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4개 시군별로 각각 집단격리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때문에 전북에서 격리 치료를 받는 사람은 모두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6명입니다. 하루 2차례씩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받는 자가격리는 49명, 그리고 보건당국이 전화로 확인하는 능동 감시자는 9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 메르스 첫 사망 환자는 물론 3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3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4개 시군이 집단으로 격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염 격리 병상이 아닌 격리 시설을 시군별로 따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자체 격리 시설을 준비하라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해서입니다. 시군에는 대형 시설 또는 병원 등에 대해서 자체 격리 시설을 준비토록 그렇게 지시가 된 상황이고요.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대유행 가능성이 낮지만 3차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은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 전라북도는 격리병실과 의료진이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에 시설 확충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7일 스만금에서 열릴 제1회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고혈 환자들의 대회 참가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3,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참가하면 메르스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고혈 환자는 대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스만금 비응항 주변에 의료진을 파견해 참가자의 고혈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양측의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사자협의가 오는 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가 사자협의를 제안한 지 한 달 만으로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로 지을 테니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 전라북도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대체 경기장 건립 계획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급한 쪽은 전주시입니다. 컨벤션 센터 공사비의 절반인 290억 원을 국가에서 받으려면 연말 안에 착공해야 하고 전라북도의 승인이 시급하다는 판단인데 현재 상황이라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말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달까지 발주광고 심의랄지 총사업비 승인이랄지 그런 행정 절차 예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측은 지난 4월 파행된 두 번째 실무 협의를 끝으로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급기야 양측의 지방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오는 5일 이른바 사자협의회를 처음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사자협의회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담당 국장, 전라북도 의회와 전주시 의회 상임위원장 1명씩이 참여합니다. 만나서 좀 정리하고 일단 하여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회담 진행 상황에 달라졌겠죠. 지방의회까지 참여하는 사자협의가 종합경기장 개발 갈등을 푸는 기회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자협의가 성과 없이 끝난다면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만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계속된 갑질 논란으로 피해를 본 전북도의회 계약직 여성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여성 직원은 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이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괴롭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가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정진세 의원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갑질 논란의 몇몇 잘못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시민단체가 전북도의원의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북참여연대는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들에 대해 새정치연합과 전북도의회가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새정치연합이 지난 2013년에 예식장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의원과 올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도의원을 모두 비례대표로 공천해 책임이 큰 만큼 자격 미달의 지방의원을 퇴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업단지 공사로 농로로 가는 길들이 막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김제시가 1년 넘게 외면하면서 농민들이 5차로의 도로에서 농기계를 타고 아찔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인근의 마을입니다. 산업단지 공사로 큰 도로가 나면서 농로를 오가는 길들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길마저 한 달 전 폐쇄됐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 땅 주인이 막은 겁니다. 농로에 진입하는 길을 다시 내주겠다던 김제시가 1년 넘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안 보든다 소리는 안 하잖아요, 절대. 휴게소 검토해보겠다. 자, 미루기만 하잖아. 농민들은 농기계를 끌고 왕복 5차로인 이 산업도로를 1km가량 지나야만 농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도로에서는 지난해부터 사고가 잇따라 영농철을 맞아 자주 다녀하는 농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각종 큰 대형차가 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뒷달고 있죠, 지금. 나날이. 김제시는 뒤늦게 다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대책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도로에서 그냥 뚫어서 어떻게 내려가는 길을 만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제시 탓에 일손이 바쁜 농민들의 아찔한 주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군 미사일 기지로 사용된 김제시 황산면 덕조마을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정우영 의원과 주민들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부대의 토양오염 상태를 의뢰한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인 TPH가 기준치의 7배가 넘는 3,594ppm으로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수치의 TPH는 인체에 암을 유발하고 식물 생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부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난 2008년 한국 공군이 철수한 뒤에도 여전히 군시설로 통제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유역에서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축사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축산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새만금 유역을 합동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축산농가 17곳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유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 이상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이 전공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학과의 영역을 허물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실무적 교육을 접목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문학과 4학년인 신유진 씨는 전공 대신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기업에 입사한 뒤 필요한 경영 이론과 마케팅 실무를 배우는 것입니다. 경영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지만 거기에 나가 플러스 알파로 경영학과라는 메리트가 더해지면 더 많은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에는
전공학과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스쿨과 각종 고시 준비에 필요한 법학과 행정학은 물론 정치, 경제, 정책학까지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특정 학과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로스쿨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행정학이나 경제학 등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다른 전공을 찾아가지 않고도 저희 과 내에서 그걸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각 대학의 어문계열 학과나 특수 목적 학부는 전공 영역을 확대하거나 아예 전공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전공만 가지고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융합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을 외면한 채 취업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공의 영역을 파괴하는 대학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탄탄한 전공 교육과 창의적 실무 교육의 병행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는 대학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라북도 미술대전 공예부문 대상 수상작의 중복 출품 논란과 관련해 전북미협이 해당 작품의 수상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미술대전 공예분과 운영위원과 심사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0일까지 수상작가가 충분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상 수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전북미술대전 공예부문에선 2012년에 입선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 소외계층에게 나눠주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무 튜브를 교체한 앞바퀴를 자전거에 다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속도를 줄여주는 제동 장치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안장까지 올리자 새것 못지않은 자전거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건네받은 노인의 얼굴엔 만족한 듯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곳곳을 누빌 생각에 벌써 마음까지 설렙니다. 자전거도 잘 고치고 이것 가지고 논에도 밭에도 알고 친구들도 만나고 참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봉사들이 지난 2월부터 쓸모없는 자전거를 수거해 고친 뒤에 소외계층 노인들과 어린이 등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품을 재활용하다 보니 안전을 위한 수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좀 지저분하고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닦고 조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전거 수리에 매달리다 보면 자신들의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자전거를 받아든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에 재능 나눔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손과 발인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희망이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수고비 안 받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들의 따뜻한 마음에 농촌의 어려운 이웃들이 자전거에 몸을 맡긴 채 들녘을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단독주택을 아파트 단지처럼 유지, 보수해주는 해피하우스 센터를 북부권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팔복동에 해피하우스 센터를 설치해 덕진과 동산, 조촌동 등 북부권 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 관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3곳의 해피하우스 센터를 통해 누전 차단기와 형광등 교체 등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운영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디지털 장례업, 3D 프린팅 모형 제작업 등 신사업과 관련된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수료생에게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상생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인접한 시군이 행정구역을 떠나 각종 시설과 행정서비스를 함께 공유하고 제공하는 권역입니다. 전북에는 전주와 정읍, 남원, 진안을 중심으로 4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웅포골프장 전 회장 68살 김모 씨와 한울 INC 58살 전모 씨 등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70억 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전 대표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용이 금지된 중국산 과일성장 촉진제를 유통시킨 혐의로 군산에 사는 63살 장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촉진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51살 한모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중국산 과일성장 촉진제 15,000여 개, 2억 원어치를 농가에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델하우스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분양 준비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시 이반면 구간에서 73살 도모 씨가 몰던 22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조수석 아랫부분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 도 씨의 말에 따라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무주가 27.1도, 전주는 26.2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